있는 그대로 말하라. 모든 종교와 윤리 규범에서 솔직함은 도덕적 교리의 필수 요소다. 심리 치료에도 솔직함은 큰 힘을 발휘한다. 장기적인 회복에 성공한 나의 환자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 힘쓰고 있다. 나 역시 근본적인 솔직함이 강박적인 과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질문은 여기에 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초조해지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한다. 호모 거짓말쟁이. 아이들은 2살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다. 영리할수록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고 거짓말도 더 잘한다. 거짓말은 3에서 14세 사이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거짓말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인이 되면 계획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어릴 때보다 더 정교하고 반사회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에 0.59에서 1.56번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바지에 불이 붙었네. 우리 반바지에 지금도 연기가 조금씩 난다. 속임수를 쓰는 동물은 인간만이 아니다. 동물계는 속임수를 무게와 방패를 쓰는 예시가 가득하다. 예를 들어서 로메투사, 푸비콜리스. 딱정벌레는 개미인 척하면서 개미의 굴레를 뚫고 들어간다. 개미와 같은 냄새를 내는 화학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번 그곳에 들어간 딱정벌레는 개미 알과 유충을 격을스럽게 먹어치운다. 하지만 거짓말에 관한 한 인간에 비할 동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향을 띠고 거짓말도 매우 잘한다고 추측한다. 그 논리는 이렇게 연결된다.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는 거대한 사회 집단의 형성으로 막을 내렸다. 거대한 사회 집단은 의사소통 형태의 정교한 발달로 존재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발전은 상호협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협동에 쓰인 말들은 상대를 속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언어가 발전할수록 거짓말은 정교해진다. 거짓말은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에는 분명 뛰어난 전략일 수가 있다. 하지만 풍족한 세상에서 거짓말은 고립, 갈구, 병적인 과소비 등의 위험을 낳는다.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다. 좋아 보이네요. 2019년 4월 나는 마리아와 마주 앉아서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는 전문적이고 돋보이는 스타일로 손질이 되어 있다. 칼로 달린 셔츠와 바지는 단정했다. 얼굴은 미소가 살아있고 행동은 기미했으며 어디 하나 어긋난 것이 없어 보였다. 나와 치료를 함께 한 5년 동안에 그녀는 늘 그런 모습이었다. 마리아는 나와 상담하는 동안에 알코올 중독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회복 중일 때 나를 찾아왔다. 회복은 AA 모임에 참여하고 그것을 후원자와 소통하면서 얻은 성과였다. 그녀는 가끔 나에게 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갔다. 단언컨대 그녀가 내게 배운 것보다도 내가 그녀에게 배운 게 더 많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그녀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라면서 이와 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는데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고는 마리아를 통째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가족들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장소로 갔다. 지금도 그녀는 이 부분을 함구하고 있다. 거짓말. 음, 음. 소포를 이룬 다음에 다시 봉해서 다른 우편이랑 같이 나와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까맣게 있었죠. 몇 시간 있다가 마리아가 집에 와서는 소포를 열어봤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죠. 다시 묻길래 또 거짓말했어요. 마리아는 계속 누가 열어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나는 안 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걔는 엄청 열이 받아서 자기 우편이랑 소포를 챙겨서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죠. 마리아와 디에고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말했어요. 마리아, 내 소포 내가 열어봤어.
내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내가 열어봤어. 그러고는 숨기려고 했고 그래서 거짓말했어. 진짜 미안해 영세해져. 당신의 회복의 정직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술에 빠져 살 때는 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고 내가 한 일을 절대 책임지지 않았지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마리아의 남편이 디에고가 마리아가 어떻게 화장실에 숨어서 술을 마시는지 내게 들려줬다. 마리아는 디에고가 맥주병 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샤워기를 틀어놨다. 하지만은 병따기를 화장실 문 뒤에 은피의 장소에 숨길 때 남편이 병따기에 땡그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또 디에고는 마리아가 한 번에 6병들이 맥주 한 팩을 전부 마시고는 맥주 대신 물을 채워서 뚜껑을 접착제로 다시 붙여두었다고 이야기했다. 마리아는 정말 접착제 냄새를 못 맡거나 물과 술의 맛 차이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리아는 말했다. 술 마시는 걸 숨기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거짓말했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 들어오는지 왜 늦었는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속였어요. 마리아에게 거짓말은 습관이었다. 어머니의 음주와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중독을 숨기려고 시작한 행동이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로 바뀌어버렸다. 거짓말은 습관이 되기 정말 쉽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의 거짓말이 너무 소소하고 느끼기조차 어려워서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다.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근본적인 솔직함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특히 자신의 결정을 노출하고 어떤 결과를 감수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전략이다. 사실대로 말하기는 여러모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첫째, 우리의 행동을 확실하게 의식하도록 한다. 둘째,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진실한 삶을 이끌어서 현재의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더 나아가서 사실대로 말하기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을 막을 수가 있다. 솔직함이 뇌를 치유한다. 앞서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를 이야기하면서 물리적 자기 구속을 소개했다. 이 신화의 결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고자 자신을 범선의 돛대에 묵어달라고 선원들에게 여쭤한 일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 선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자기 귀에 또 밀렵을 버리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왜 기둥에 몸을 묻고 사이렌의 소리를 들었을까? 세이렌이 그들의 노래를 들은 누군가가 살아남아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만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오디세우스는 죽음 근처에서 갔던 자신의 여행을 이야기함으로써 세이렌들을 물리쳤다. 말로써 죽음을 이끈 셈이다. 오디세우스 신화는 행동 변화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준다.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면 그 경험에 숙달할 수 있다. 정신치료의 맥락에서든 AA 후원자에게 털어놓던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든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하든 일기를 쓰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행동이 정리되고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행동이 의식적인 인식 밖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특히 그렇다. 나는 감각적으로 로맨스 소설을 읽을 때 소설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만 인식했다.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을 의식했지만은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다. 이는 중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백일본과 유사한 일종의 반의식적인 상태로서 부인이라고 표현한다. 부인은 우리의 뇌의 보상 경로 부위와 고위의 대뇌 피질 영역의 단절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쉽다. 고대 대뇌 피질 영역은 우리가 인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인정하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부위다. 중독 치료의 여러 형태는 뇌에서 이 두 부분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신경과학적인 크리스티안 러프와 그의 동료들은 솔직함의 신경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 145명을 모아서 게임을 시켰는데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돈을 걸고 주사위를 굴리는 방식을 썼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컴퓨터 화면에는 어떤 결과에 돈이 지급될지를 표시되었다. 최고 금액은 90 스위스 프랑 100 미국 달러였다. 카지노 도박가들에게 참가자들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걸린 주사위의 결과를 두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완전히 솔직한 보고를 의미하는 50% 기준에 대해 이긴 것으로 보고 경우의 평균 100분율을 비교하여 부정행위 정도를 파악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거짓말을 자주 했다. 정직함을 의미하는 50% 기준과 비교했을 때 참가자들은 자신이 던진 주사위들 중 68%가 자신이 바라던 결과라고 보고했다. 이후에 연구자들은 경독의 직류자극법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전기로 참가자들의 전두엽 대뇌 폐질의 신경 흥분성을 높였다. 전두엽 폐질은 우리 뇌 앞쪽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데 의사결정, 감정조절, 미래 계획에 관여한 스토리텔링에 관여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전두엽 폐질의 신경 흥분성이 높아지면 거짓말 빈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정직의 증거는 원리적인 사리 사욕이나 도덕적인 신념의 변화로 설명될 수가 없었고 참가자들의 충동성과 자발적인 위험 감수 기분과도 무관했다. 연구진은 전두엽 폐질을 자극하면 정직의 정도가 강해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인간의 뇌가 복잡한 사회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진화시켜왔다는 생각과 일치한다. 이 실험을 보고 나는 역으로 솔직함을 실천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될지를 궁금해졌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크리스티안 러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다. 전두엽 폐질을 자극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솔직하게 만든다면 더 솔직해지는 것이 전두엽 폐질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사실대로 말하기를 훈련하면 우리가 미래계획, 감정조절, 지연 보상에 활용하는 뇌 부위의 활동성과 흥분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당신의 질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 없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신경작용이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당신의 직관에 공감합니다. 함께 점화하는 세포들은 연결된다는 도널드 헤브의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유형의 학습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 솔직함을 훈련하면 특정 목적을 위한 신경회로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어 외우기, 피아노 연주하기 혹은 스도쿠 잘하기가 다른 회로를 강화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사실대로 말하기는 뇌를 변화시킨다. 그러려면 우리는 쾌락, 고통, 균형과 강박적인 과형을 이끄는 정신적 작용을 더 확실히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정직한 말이 정신을 신경회로가 강화될 수 있다. 로맨스 소설과 관련해서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였다. 당신은 샌마티오에서 정신의학과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중독 행위에 대해서 환자들이 말하는 법을 지도하고 있었다. 뜻밖의 경험이 나를 일깨웠다. 나는 샌마티오 의료센터의 1층 교실에서 9명의 정신의학과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주제로 환자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의를 중간에 끊고 학생끼리 서로 대화하도록 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자신이 바꾸고 싶은 습관을 논의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자신이 취할 법한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실습에서 학생들이 나누는 이야기의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운동을 더 하고 싶어요. 나 설탕을 더 적게 먹고 싶어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인 안전한 주제가 주로 다뤄진다. 심각한 중독이 있어도
보통은 꺼려놓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이 바꾸고 싶어 하는 행동을 얘기함으로써 학생들은 의료인으로서 이런 대화를 환자들과 하면 어떨지 통찰하게 된다. 당시 학생들 수가 홀수여서 나도 학생 한 명과 짝이 되어야 했다. 강의를 줄곧 주의 있게 듣고 있었던 부드러운 목소리의 사리 깊은 남학생과 짝을 이뤘다. 그가 상담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내가 환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내게 바꾸고 싶은 행동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의 온화한 태도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놀랍게도 나는 늦은 밤 소설 읽는 이야기를 감정을 누그러뜨린 채 말하기 시작했다. 다만 내가 읽는 책이나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야 그게 수면을 방해하죠. 그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말하자마자 내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그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게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까지 무엇 하나 확실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왜 바꾸고 싶으시죠? 그의 동기 강화 상담법의 표준 질문을 활용해서 질문했다. 동기 강화 상담법은 임상심리학자인 윌리엄 밀러와 스티븐 몰릭이 내적 동기를 살피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상담 접근법이다. 저는 인류가 자녀의 양육을 잘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거든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유 같네요. 그가 맞았다. 좋은 이유들이었다. 나는 그 이유들을 소리내서 말하면서 내 행동이 내 생활과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처음 깨달았다. 이어서 그가 물었다. 그 행동을 멈춘다면 무엇을 포기하게 되나요? 독서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제가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거든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저희 가족과 일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금 나는 소리내어서 말하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나는 나를 위한 즐거움보다도 내 가족과 내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감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독서를 멈출 필요가 있었다.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전자책 단말기를 없앨 수 있어요. 책을 싼 가격으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밤늦게까지 책을 읽기 쉽거든요. 좋은 생각 같네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내 환자 역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나는 어제의 대화를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로맨스 소설 읽기를 멈추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전자책 단말기를 없앴다. 그리고는 2주 동안 불안과 불면을 비롯한 금단 증상을 겪었다. 내가 보통 책을 읽는 시간인 취침 전 밤 시간에 특히 그랬다. 알아서 잠드는 방법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달 말이 되니 기분이 괜찮아졌고 상대적으로 적당량의 독서를 계획하면서 적절한 로맨스 소설을 읽어보았다. 그러자 예전의 나쁜 습관이 힘을 발휘해서 이틀 연속으로 밤늦도록 성애물에 탐닉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강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 행동을 완전히 멈춰야 하겠다는 결의가 점차 커졌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겼다. 나의 백일몽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솔직함이 관계를 개선한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신의 약점을 서슴없이 드러낼 때 특히 그렇다. 이는 반직관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 성격적인 결함이나 일단 행위를 알면 거리를 둔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반대다. 솔직할수록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당신의 엉망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약점과 됨됨이를 돌아보고 의심, 두려움, 나약함이 자신만의 약점이 아님을 알게 되면 안심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제이콥의 강박적인 자기 행동이 재발한 후에 그와 나는 몇 달, 몇 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만났다. 그 기간에 그는 자신의 중독 행동을 계속해서 멀리했다. 근본적인 솔직함을 부인에게 보이는 일은 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언젠가 그는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줬다. 그와 아내가 재결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다. 둘이 다시 한 집에 살게 된 이튿날이었다. 부인은 화장실을 정리하다가 샤워 커튼 고리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제이콥에게 그 고리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이콥이 말했다. 그 샤워 커튼 고리에 얽힌 일을 알고 있지만은
아내한테 밝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좋은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요. 진실을 말하면 아내가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사이가 틀어질지도 몰랐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거짓말과 몰래 한 행동이 과거의 두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좀 먹었는지를 떠올렸다.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솔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기계를 하나 만드는 데 썼었어요. 거의 1년 전의 일이고 당신이 떠나고 없을 때였어요. 최근 일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에게 솔직해야 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내분이 뭐라고 하더군요. 다 끝이라고 다시 떠나겠다고 얘기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더군요. 떠나지도 않고요. 자기 손을 내 어깨에 올리고는 사실들을 얘기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날 안아줬어요. 친밀함은 그 자체가 도파민의 원천이다. 타인과의 사랑, 엄마, 자식 간의 유대감, 성적 파트너와 평생도록 갖는 유대감 등과 관련이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 뉴런에 있는 수용기들을 옭아매고 보상 회로관을 강화한다. 간단히 말해서 옥시토신은 뇌의 도파민을 증가시킨다. 이는 린흥, 마른카 등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냈다. 제이콥은 아내에게 솔직한 이야기로 다정함과 공감의 반응을 얻어냈다. 이후에 그의 보상 경로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급증하고 그는 다시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관계의 애착을 강화한다. 반면에 도파민의 강박적인 과용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중독은 고립과 무관심을 낳는다. 여러 실험에 따르면 자유로운 쥐는 플라스틱 병에 갇힌 다른 쥐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는 쥐의 본능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쥐가 헤로인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우리의 갇힌 쥐를 돕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피오이드의 몽롱한 효과에 너무 취해서 동료의 친구를 신경 쓰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도피면 증가를 유발하는 솔직한 고백은 때로 악용되기도 한다.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중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나는 중독으로부터 긴 회복기를 가졌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 옆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회복 과정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러 그곳에 나와 있었다. 무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는 나를 보고 울 준비를 하세요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자기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기대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정말로 그는 중독과 회복에 얽힌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감동해서 울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고통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는 이야기는 진실일지 몰라도 거짓처럼 들렸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뒤에 놓인 감정들과 맞지 않았다. 그가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접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느낌 대신에 과시를 심하게 하고 이야기를 꾸민다는 느낌을 받았다.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다. 반복하다 보니 진부해졌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내게는 별로였다. AA 모임에는 취중담이라는 유명한 현상이 있다.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재미를 주고자 하려는 목적으로 공유되는 대담한 취중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킨다. 취중담은 회복을 장려하기보다는 욕구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솔직한 자기 고백과 꾸며진 취중담은 그 내용, 말투, 억양, 감정 등의 미묘한 차이로 알 수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긴 이야기와 내 환자들이 공유를 허락한 이야기를 이 책에 공개하는 것이 취중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